안녕하십니까. 인코텀즈 제2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F그룹들, 그러니까 FCA, 그 다음에 FAS, FOB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근데 이 F그룹들은 이제 pre라는, 앞에 F는 pre입니다. 그 pre라는 것은 그 시점이 되면, pre-carriage, pre-ship alongside, 그 다음에 pre-on-board. 그 시점이 되면은 매도인이 어떻게? 매도인이 책임과 비용이 프리된다.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책임지지 않고 비용을 더 이상 대지도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가, 프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잠시 보면은, 앞전에는 이제 그게 있었죠. 해상 운송에만 쓸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상 운송이란 물로 가는 것. 즉, 복합 운송은 어떻습니까? 복합 운송은 이제 물로 갔다가 또 비행기로 갔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육지로 갔다가 이게 복합 운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로만 가는 것. 즉, 해상 운송은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뭐냐면 말 그대로, pre, alongside, ship alongside. 그 다음에 FOB, 그 다음에 CIF. 그죠? 그 다음에 FOB하고 CIF는, 책임은 같아도, 책임은 온보딩 할 때 같아도, 그 다음에 뭡니까? 비용은 어디까지? FOB는 딱 배 데크에다가 딱 올려줄 때까지만 비용과 책임을 매도인이 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는 거지만, CIF는 거기에서 목적지 항구까지 갈 때까지의 비용과 보험도 뭡니까? 물론 책임은 이제 온보딩 할 때까지죠. 비용과 보험을 누가?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 진다는 것을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그런데 이제 이러한 조건들, 11가지의 인코텀즈 2010의 11가지의 조건 중에, 그러면은 이제, 누가 운송업자를 하이어링 해야 되냐? 누가 운송업자를 고용해야 되느냐? 고용한다는 건 누가 그 운송업자를 그 지정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엑스워크는 사실은 운송업자든 뭐든 아무것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물건을 딱 자기 공장에 두면 됩니다. 매도인이. 그렇지만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비즈니스라는 것은 뭐 어차피 우리가 그 서로 간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운송업자 지정에 대해서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뭡니까?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포장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F로 시작되는 그룹들은요, 운송업자를 무조건 누가 지정해야 됩니까? 누가? 사는 사람이 지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FCA라든지 FAS라든지 FOB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CFR, 나머지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매도인이 운송업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C그룹을 볼까요? C그룹은 이제 CFR, 그 다음에 CIF, CIF는 아까 했죠. 그 다음에 CPT, 그 다음에 CPT하고, 그 다음에 CIP.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코스트, 프레이트입니다. 프레이트. 코스트 프레이트라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만요. 우리가 CIF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뒤에 있는 CIF는 보험하고 프레이트입니다. 즉, 운임과 보험을 같이 선적한가에 지급했죠. 그죠? 근데 이제 뭡니까? 요거는 뭐, CFR은 뭐 어떻게 한다고? CFR은 운임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죠. 그죠? 그 다음에 CPT는, cost paid to, 그러니까 요거는 paid to까지 어떤 약속된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속된 지점까지 어떻게 코스트를 매도인이 지급하는 조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똑같죠? 자, 요거는 보세요. 우리가 아까 뭡니까? CFR하고 CIF는 뭡니까? CFR은 운임만, 그죠? 우리가 CFR은 해상에서 운임만 지급하는 것이 CFR이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인슈어런스까지 지급하는 게 CIF였죠. 똑같은 조건인데, 육상에서, 복합운송에서, CPT는 목적지까지, 즉, cost paid to, 어디까지? 목적지까지의, 운임만 지급하는 것. 아까 이야기는
해상에서의 CFR과 같은 것이 바로 CPT고요. 그다음에 CIP는 인슈런스까지 같이 지급하는 것이 바로 소위 하는 해상에서의 CIF와 같은 조건이 바로 CIP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안에 이제 그런 조건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 조건들이 있습니다. D 조건들 여기 D 조건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자, D 조건. 그다음 DAT, 그다음에 DAP, 그다음에 DTP가 있습니다. 그죠? 자, DAT는 뭐냐 하면 자, at 터미널까지 딜리버리 해주는 겁니다. 터미널까지 터미널인 것은 어떤 터미널? 목적지 터미널이죠. 목적지. 터미널이라는 것은 원래 터미널이 어떤 것입니까? 배가 들어오요. 배가 들어오면 이제 배가 접안이 됩니다. 부두에. 그러면 거기서 크레인이 착 떠가지고 그거를 갖다 옆에다 부두에다 놓습니다. 자, 부두에 놓고 이제 부두에다 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치워야죠. 자꾸 치워야 배가 들어오면 다시 또 물건을 넣죠. 그럼 거기 이제 뭡니까? 이따가 그 트레이들이 그걸 싣고 보세국으로 운반합니다. 터미널로. 그죠? 그럼 그 이제 터미널에 가는 그 터미널까지 그 터미널까지 파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터미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다음에 DAP도 그렇죠. DAP이고 그다음에 이제 DDP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 자, 터미널까지 가는데요. 터미널까지 가는데 문제는 터미널에 가서 물건을 어떻게 하냐면 터미널에 물건을 또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건을 내려야 됩니다. 자, DAT는 물건을 터미널에 딱 내려주는 순간 모든 것이 이제 프리 되는 겁니다. 물건을 내려줘야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DTP는 물론 이제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뭐 다 하겠죠. 그까지 하는데 최종 목적지에 와가지고 자, 관세 내고 부가세 내고 다 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내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상차 상태에서 어떻게 트럭이 같은 트럭에 딱 실어놓은 상태에서 가져갈 수 있게만 해요. 그러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가지도 못 가게 해가지고 그냥 막 갑바로 묶어가지고 막 이래놓고 막 갑바로 묶으면 털세는 근데 막 자물쇠 채워놓고 말이죠. 문 잠가놓고 응? 돈 안 맞는다고 문 잠가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죠. 와서 열어주면 되는데 이제 그래 놓고 가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자기의 물건을 다시 옮겨갈 수 있을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내릴 필요는 없이 이렇게 상차 상태로 우리가 상차라 합니다. 그냥 딱 양육할 필요 없다. 랜딩할 필요가 없다. 랜딩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대로 됩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 랜딩하는 게 있죠. 그게 도심지 같이요. 공장이 많은 공장지대 이런 데는 뭐 크레인이든 포클리프트든 부르면 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외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지라고. 어디 산골짜기 공장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뚝 떨어지는데. 그런 데는 코스트가 크죠. 그런 데는 크레인을 예를 들어서 나는 수출업자이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지역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서 크레인 찾고 뭐 찾고 물론 포드가 하겠지만 포드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가서 하면 코스트가 뭐 저 시내에 있는 업에 있는 고대 안에 산골까지 들어오려면 1시간 2시간 걸리는 데다가 코스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리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게 우리가 단순히 트럭에서 땅바닥까지 거리는 길어봐야 뭐 1m지만, 뭐 1.5m 정도 되지만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내리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 왔을 때, 중기들이 왔을 때 그 코스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일단 아주 좀 브리프하게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있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넘어가서 다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워크. 자, 가장 부담이 큰 거, 사가는 사람이. 그 다음에 DDP는 가장 부담이 크게 누가 파는 사람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요 파란색 부분은 비용 부분을 말하고요.
요 이제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위험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위험과 비용이 가장 큽니다.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 요것도 보시면 요거는 비용과 비용이 가장 크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요 비용과 이제 위험이 같이 돼 있겠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 사가는 사람이 사가는 사람은 이제 상차된 걸 자기 내리는 데까지 이제 그런 위험과 비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인코텀즈를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했을 때 내가 물건 보자. 저렇게 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나오겠는데, 저 물건값보다 비용값도 만만찮게 나오겠는데, 운송비도. 이럴 때는 이제 그 조건을 우리가, 근데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찾다가 아니면 그런데 이제 DDP라고도 딱 사놓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DDP라고만 썼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딱 하면은, 인코텀즈 몇 년도 DDP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DDP라 해가지고 분쟁이 발생됐을 때,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상대가. 왜? 좋을 때는 좋은데 비즈니스라는 게 나중에 이제 이게 굉장히 큰 그 책임을 져야 될 때는 서로가 이제 입장이 바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코텀즈를 채택하고 안 하고는 옵셔널하다. 자유다. 그렇죠. 인코텀즈를 채택하면 우리가 그게 구속된다. 그 다음에 인코텀즈에 이제 우리가 그 얽매이게 된다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인코텀즈의 어떤 거라는 걸 취지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 그죠? 그 다음 단지 XOX, FOEC 뭐 이렇게 쭉 인코텀즈 용어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엄격한 의미의 인코텀즈는 아니고 인코텀즈와 완전히 다른 데피니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방의 그 그레이 합의에 의해서.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코텀즈를 채택할 때는 인코텀즈 버전을 분명히 쓰고 인코텀즈 용어를 쓰고 인코텀즈라는 것을 분명히 계약서나 아니면 코테이션에 명시를 해야 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뒤에 조금 더 볼게요. 복습하는 의미에서죠. 자, 그래서 이제 인코텀즈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합운송 어떤 방식이면 상관없는 거는 이제 X워크, 뭐 CPT, CIF, DAT, DDP 해상에서만 쓰는 것은 FAS, FOB, 그다음에 CFR, CIF다. 자, 여러분들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한번 리마인더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그거 할 수. 자, 엑소크 다시 한번 보죠. 자, 자기 집이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에서. 그죠? 공장에서, 제조 공장을 장소에서 지정한 방법의 물건을, 모든 비용은 다 구매자가. 너가 알아서 가져가. 우리는 물건만 나눈다. 뭐 가져가든 말든 너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거의 뭐 배짱,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그 거래량이 빈번한 회사거나 아니면 회사가 굉장히 좀 큰 회사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엑소크 해라. 뭐 너가. 근데 우리가 작은 회사들이 이렇게 하면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조금 정성이 떨어지죠. 그죠? 떨어지면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근데 엑소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엑소크를 요구를 합니다. 누가 요구를 하느냐? 구매자가 요구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견적을 받아봤는데, 수출자의 운송 비용이 우리가 가져오는 것보다, 즉, 구매자가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높을 경우, 그럴 때는 구매자가 스스로 자기가 이제 픽업해 오려고 생각을 하겠죠. 견적을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엑스워크는 말 그대로 순수한 상품의 가격만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의미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다른 부가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오리지널 가격을 내가 한번 받아보고 그거로 가지고 이제 해보겠다. 하여튼 엑스워크 조건으로 견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엑스워크. 다른 게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뭐냐면 파는 사람도 입장에서도요. 엑스워크를 주면은 다른 게 견적이 빨리 나오겠죠. 왜? 자기 상품 가격이.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조건을 하면 운임에 대한 걸 다 알아봐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하겠죠. 왜? 그 알아보는 것도 시간이고 누군가가 붙어서 해야 되고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 인건비가 어디에 스며듭니까? 상품 가격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가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핸들링하는 여러 가지 코스트가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단지 이제 상품 가격만 달라 하는 것이 엑스워크 조건이다. 엑스워크 조건을 하면은 파는 사람도 좀 더 좋은 애누리와 조건을 할 수 있다. 그죠? 명백하니까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지 상품의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품 가격을 받고 또 상품을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복잡한 운송수단을 첨가해 달라는 것보다는 뭐 엑스워크로 견적을 요구하고 엑스워크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가져오는 방향을 갖다가 자꾸 디벨롭하는 것이 좋다. 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FOB 조건이죠. FOB 조건이 정말 빈번하게 쓰입니다. FOB 부산 이렇게 합니다. FOB 부산이라면 부산에 있는 선적될 물론 그건 누가 F 조건에서는 누가 배를 다 수배해야 됩니다. F 조건에서 누가 해야 됩니다. 사는 사람이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사는 사람이. 무슨 말 알겠죠? 사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적 FOB 부산하면 부산항에 선적할 배 옆에다가 배 위에다가 딱 갖다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이제 온보드입니다. 온보드. 우리가 보딩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저기 뭡니까? 저기 나가면 보딩 그죠? 보딩 하십시오 이렇게 타다는 뜻이죠. 그냥 온보드라는 것은 그 배 위에 탁 올려준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책임과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 된다. 자, 본선에 적재하고 그죠? 판매자가 모든 것 인코텀 조건이 이제 이게 본선까지만 적재해 줍니다. 그까지 딱 내려주는 데까지만 해줍니다. 그럼 CIF는 뭡니까? 보험료하고 운임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자, 운임 보험료 조건이 있는데, 근데 뭡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 이야기했다시피, 자, 책임은 FOB와 같이 보딩하는 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비용은 어디까지? 가는 데까지. 그 비용과 보험료를 갖다가 부담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참 특이하게도 뭐가 틀리다는 겁니까? 뭐가 틀립니까? 그게 틀리죠. 뭐와? 책임과 비용이 틀립니다. 그하고 똑같은 게 아까 복합운송에서 CIP가 그렇습니다. CIP. 무슨 말 아시겠죠? CIP. 그죠? 같아 그죠? 자, DAT죠. 터미널이죠. 터미널인데 터미널이라는 것은 상대적 목적지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자 캐리하고 그죠? 캐리하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여기서 오면 여기 카고 딱 하죠. 카고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내리죠. 여기 이제 여기 내려갖고 이제 내려갖고 보통 옆에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터미널에다가 갖다 옮기면 돼요. 그때까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뭐냐? 그때 이제 터미널에까지 가서 가만 안 놓으냐? 아닙니다. 터미널에서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 딱 해놓은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까지만 해놓으면은 이제 그 이후에 가져가는 것은 누가 한다고? 수입자가 가져가야 된다. 그죠? 가져가야 된다. 자. 자. 그 다음에 DTP는 이제 어떻게 하냐? 죄송합니다.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DTP는 뭐냐? DTP는, 이거 뭐야? 그날에 가가지고 수입업자 날에 가가지고, 뭡니까? 커스텀 클리어런스까지, 통관까지 다 해줘야 돼요. 통관까지 다 해주고, 세금도 자기 돈으로 내야 되고, 물론 이 세금은 뭡니까? 미리 다 받겠죠. 미리 물건 견적 낼 때 미리 다 받겠죠. 하지만 그 모든 수속은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해주고, 그죠? 다 해주고, 자,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안 냈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겠습니까? 세금을 안 내면은 사는 사람이 세관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알겠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DTP에서 수출업자 세금을 안 낼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죠. 세금이 이제 세금이 안 내면 통과는 안 되는데요. 통과는 안 되는데 세금이 일정 부분 이제 누락된 경우 또는 이제 뭐 잘못해가지고 세금 신고가 안 된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은 수출업자가 내야 되겠죠. 근데 수출업자가 안 낸다. 그러면 세관은 이 물건을 수입한 수입업자에게 그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왜냐? 앞에 DTP에서 수출업자가 관세하고 통관해 준 거는 수입자의 편의를 위해서거든요. 수입자의 편의를 위해서고 세관은 이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에게 그 의무를 갖다가 부여하는 그런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른 나라 사람한테 그걸 부여할 수 없죠. 수입의 주체에게 부과를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 내면은 누가 수입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아까 DAT하고 틀리지. 터미널에 인도했을 때는 내려줘야 되지만
요거는 딱 가서 상차만 딱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위치에만 이렇게 딱 갖다 주면은 그 다음에 내리는 것부터 해서는 이유는 전부 다 누가 가져간다? 매수인이 가져간다. 매수인이 가져간다.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인코텀즈 다른 부분들 좀 더 이제 추가해야 될 부분들은 제 3편에서 다시 추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